생존 우선순위 서바이벌 프라이어리티 2025년 12월 14일자를 진행하겠습니다. 1.25 배속을 보시기 바라고요. 구독, 좋아요도 부탁드립니다. 오늘의 편집 내용들입니다. 마약을 못 막은 이유가 있었네. 역대급 화난 대통령 호된 질책에 당황한 관세청장이라는 제목으로 MBC 뉴스 유튜버에서 캡처를 했는데 제목과는 좀 다르게 이번 그 대통령 업무 보고에 대한 취지들을 쭉 MBC에서 설명을 했습니다. 외교 안보 등 일부 영역을 제외하고 모든 관계부처가 대통령한테 업무 보고하는 그런 거를 이번에 다 100% 생중계한다고 합니다. 업무 보고 대상은 19부 5처 18청 7위원회를 포함한 228개 공공기관 및 유관기관이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엄청 바쁘겠어요. 그리고 그 국정청사진을 투명하게 제시한다는 마음가짐으로 이번 업무 보고를 해달라고 얘기했다고 그러고 부처별 보고가 끝나면은 참석자들의 토론이 이어지고 자유롭게 질문하고 국정과제 추진 방향을 점검할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이 사진은 관세청장하고 질의응답을 하는 그런 과정인데 이 사진에서 봤듯이 관세청장이 보니까는 당황한 얼굴도 되지만은 삐진 얼굴 같기도 해요. 입술을 보면은 제가 일부러 좀 땀을 흘리는 것 같은 표시를 했는데 관료는 투명해라. 정치는 내가 알아서 할게. 그런 기분이 드네요. 이번에 마약 밀수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질문이 됐는데 어떻게 인천세관에서 그게 인천공항에서 걸리냐, 우리 세관이 그렇게 만만한 거냐, 또 부산세관에서도 걸렸다고 그러고 또 그게 안 되니까 강릉 옥기항인가 이름도 없는 그런 데에 했는데 당신네들이 그 알아서 잡은 거야? 그거 아니잖아. 그게 미국에서 첩보를 받았습니다. 자, 우리나라가 지금 마약 장사가 되는 데 모양이에요. 그 관세청 뭐하고 자빠졌냐? 이런 얘기로 얘기가 되는 것 같습니다. 제대로 해라 말이야. 근데 이제 관세청 하나만 가지고 되겠습니까? 경찰도 있고 또 검찰, 마약 수사 이런 데도 있습니다만은 일단은 그 경계선에서 발견을 해내는 것이 중요하겠죠. 근데 관세청의 임무가 관세 부과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국민의 그 건강을 위해서 그런 것부터 해야 되지 않냐. 이런 얘기로는 이번에 좀 관세청이 곤혹을 당하는 것은 어찌 보면은 인과응보일 것 같기도 합니다. 공부가 역사재단은 역사 공부 안 하나요? 이 대통령 뼈 때리는 팩폭의 핵장망. JTB 뉴스라는 이것도 유튜브에서 발췌를 했습니다. 한빠라고 있지요. 잘 모르겠는데요. 한빠 논쟁에 대해서 동북아 역사재단은 관심이 없는 모양이지요. 역사 공부 안 하나요? 개야 사학자보다 전문 연구자들 중심으로 하고 있다고 답변하고 있습니다. 판단고기는 문헌 아닌가요? 기본적으로 문헌 자료를 기준으로 하고 있다고 답변했기 때문에 이런 질문을 던진 거고 모든 게 맞고 틀리다 이런 게 좀 어려운 문제에서 역사라는 게 지속적 과제다 이렇게 답변했습니다.
제야 사학들과의 모임에서 잘 안 된 경험이 있다는 것도 얘기를 했고, 역사 왜곡 얘기가 나왔는데 역사관의 입장이 다른 것 같으니까 어쨌든 고민거리다 하면서 결론 같은 거는 내질 못했지만은 판단곡이 이런 거가 왜 위서냐, 뭐 이런 쪽의 입장으로 제가 들었습니다. 이 대통령이 고대사에 관심이 있다는 것 자체는 긍정적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국가재정으로 사학연금재단에 매년 5천억을 빌려준다. 장기저리로 자금융사업은 이해하겠는데 투자 아니 융자 국고로는 다른 사업을 하고 있다. 뭐 이런 답변들이 있었는데 이게 사학이니까 그 일반 대학 그 민간 대학이라고 그러면은 그 돈을 그렇게 매년 5천억을 빌려주고 저리로 한다고 그러는데 이것은 완전히 특혜겠죠. 요거 사학연금 들여다봐야 될 사항일 것 같습니다. 그런데 뒤에서 이제 연결되는 얘기지만 한동훈 씨가 이재명 대통령이 환빠 운운하면서 위서로 사실상 결론이 모아진 환단고기의 진위에 대해 마치 아직도 의미 있는 논쟁이 계속되고 있는 것처럼 공식 석상에서 말했습니다라고 X에 띄웠는데 이 김정민 박사는 그 고대사 전문 연구가죠. 보지도 않고 이런 얘기를 어떻게 하냐. 환단고기에 나왔던 내용들이 카자흐스탄에 비슷하게 나오는데 그게 위서일 거냐. 서로 약간의 다른 내용들도 있지만 그래서 자기가 연구했었다. 오랜 동안 이렇게 하면서 결국 어저께 그 내용을 화면 열심히 제가 그 발췌를 했습니다. 글로벌 세력의 대리전 캄보디아 태국전쟁 12월 13일 날 김정민 박사의 그 국제전략연구소 부부방송 내용을 캡처했습니다. 고대 건국자들 중 외국인들이 많다. 고구려 백제 신라 중원에 있었다. 몽골 이전에 징기스칸 이전에 모쿨이란 말이 있었다. 모굴리스탄이라고 카자흐스탄에서 부른다. 정글북에 나오는 그 주인공의 이름도 모쿨이죠. 그거 좀 이상합니다. 천문 관측으로 볼 때 매우 더 북쪽에 있었다. 고구려가. 고구려 주몽도 맞고 추모도 맞다. 음차 문자이기 때문에 금성이란 뜻이다. 몽골 유사하게 발음한다. 온달 바이칼 호수에서 왔다. 온다르 뭐 이런 성이 아직도 있다고 그래요. 위구태 이게 오고타이 이를 한자로 쓴 게 오고타이 아니냐. 북부의 왕자 이름이고 브리야트어다. 그러니까 브리야트라는 것은 부여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트라는 게 들이죠. 드러난 자료를 근간으로 판단하자 고구려와 몽골은 유사하다. 천문대 별자리를 따라 나라를 옮겼다. 당시 연방 성격 국가였으니 이상할 게 없는 것이다. 단일 민족 사상으로는 안 된다. 고대사를 연구해야 된다. 한단고기 연구하는 사람들 먹고 살기 지금 어렵다. 일본 같은 경우 명맥이 끊겼다. 카지마 노부로가 처음 번역 양심적으로 연구한 사람이다. 일본 천황과 원래 동이족 출신이다. 유대교 혈통도 보인다. 그 글을 다시 보게 되었다. 중앙아시아 가서 눈치를 챘다. 일본에 쌓여있는 책들을 보고서 결론을 내린 것이다. 통일신라가 황제국이 되었다는 게 나온답니다. 일본의 총독부를 만들어 일본의 천황가가 되었다. 그런 통치 시기가 있었다. 객관적인 자료를 통해서 썼다고 합니다. 카지마 노부로가. 도레인 천황 얘기가 나온다. 한국 역사책에도 안 나오는 얘기다. 일본이 신라에게 점령당했다는 것이다. 이게 말이 되는 것이어야 했다. 좀 내용을 연구해 보시라. 카자흐와 몽고로 연구할 수 있다. 그런 거를 알아야 고대사를 연구할 수 있다. 그 영어로 번역된 거 이런 거 하면 안 되고
카자흐와 몽골어를 좀 알아야 좀 이해가 될 수 있지 않겠냐, 이런 식으로 그 전개를 했습니다. 카자흐스탄은 독립하고서 카자흐로 다시 역사서를 출판했다. 식민 제국이 쓴 역사서는 왜곡될 수 있다. 러시아로 번역된 것은 왜곡될 수 있다는 얘기죠. 내가 처음이자 마지막인지도 모른다. 그들이 환단고기를 알지도 못한다. 당군의 나라 카자흐스탄과 환단고기 카자흐로 번역해서 자비로 출판해서 카자흐스탄 도서관에 기증했다. 버음투르크 역사를 쓸 때 한국이 들어가야 한다. 나는 그렇게 큰 청사진을 크게 썼다. 오랜 기간에 작업해온 것이다. 다음 공작은 미국에 해야 한다. 미국 가서도 로비해야 한다. 영어로 번역해가지고 당군의 나라 카자흐스탄 환단고기 이런 것들을 출판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미국 도서관에 기증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카자흐스탄 정부에서 이것을 재출판하자고 연락을 와서 저작권 관계 없이 응해서 많이 그렇게 해달라고 부탁을 응했답니다. 태국 F-16 캄보디아 카지노 공격, 교전 확대 50만 명 피난길, 윤계훈과 깊은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핵 개발과 관련이 있다. 태국도 카지노 사업을 하는데 태국 경우 캄보디아로 관광객이 가니 보이스피싱 사건으로 한국이 협조해서 태국이 캄보디아를 공격할 빌미가 생겼다. 탁신 훈센 집안 원래가 화교 출신들인데 갈라졌다. 탁신 집안 여전히 힘은 있다. 이번 기회에 카지노 공격, 캄보디아 카지노 시설, 한국 정부와 관련이 있다. MB 때부터 캄보디아 연결되기 시작했다. 한국 개척교회 많이 지었다. 영광은 윤 장모에게도 돈이 갔다. 통일교 캄보디아에서 대규모 사업을 하고 있다. 댓글부대 이명박 때 생겼다. 얽힌 게 많다. 이거 조사해야 된다. 미얀마가 캄보디아를 동시에 공격하기 시작했다. 캄보디아 현재 태국 총리를 죽이려 주술 공격을 하고 있다. 캄보디아 범죄 시설 등 대규모 박살나고 있다. 캄보디아에 영어를 쓰는 사람들이 있는 것 같다. 양쪽에 다 있다. 이권관계가 있는 것 같다. 용병이 들어왔을 것이다. 대응 세력 다 잡아들이고 있다. 한국에서 캄보디아에서 활동하던 국정원 애들 체포당하고 있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네요. 계엄령 세력 전쟁 아직 끝나지 않았다. 한미 구구연대의 데모 애니첸의 초국적 핵개발 사업. 계엄 세력이 핵개발 세력? 이제 맞는 말이 되고 있다. 우리의 정보력이 어떠냐? 태국이 군사적으로 캄보디아 공격하는 원인이다. 돈을 따라가면 호놀룰루에 도달한다. 한국전쟁을 일으키려고 했다. 이런 내용들을 소개하는 뉴스는 뉴스M이라는 데서 7월 22일 박영규 변호사와 전희경 기자가 한 내용을 인용을 하고 있습니다. 요 작은 글씨는 읽는 거는 생략하고요. 그러면 제가 질문을 하면은 그러면 애니체는 왜 초국적 핵개발 사업을 하려고 하는가? 어쨌든 이런 그 민간을 통해서 핵개발 사업이 돈이 된다. 이런 거로 해서 핵개발을 위해서 그런 나쁜 음의 장사들을 그 캄보디아 등에서 했다는 거로 그렇게 추론을 해 나가게 있습니다. 그리고 자신들은 공개된 정보를 통해서 새로운 정보를 추론해 낸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12월 달인데 이게 7월 달인데 그때 마치 예언한 것처럼 우리말이 맞지 않느냐 그러는데 사실은 이게 벌써 7월 22일 날 이런 데 나왔는데 늦게 좀 찾은 모양이에요. 통일교 이슈에 대해서 얘기하지 않을 수 없지 않느냐. 윤영호, 야 민주당에게도 돈 줬어. 한동훈, 이재명은 안 만났나? 이재명, 야
다 잘라버려. 이런 식으로 이제 압축해서 얘기한다면은 일단 찔렀는데 이가 다 자르겠다니까 윤영호 본인이 부인해서 엎어버렸다. 윤영호 전문가의 스킬이 느껴진다. 자기도 살 길 찾으려는 것 같다. 징역 4형 구형 받았다. 너무 작다. 통일교 비리 엄청 쏟아낸 것 아닐까. 윤영호 캄보디아 비밀 풀었을 것으로 추측한다. 권도영 돈 혼납하고 형량 적게 나왔다. 세계일보에서 강연했을 때 나와 윤영호 강의 정반대로 했다. 윤영호 네팔에도 있었다. 중국 냄새가 난다. 동남아 왔다 갔다 했다. 내 소설은 적중률이 높다. 이 추론을 소설로 상관관계라는 게 어떤 수준이 되면은 남들이 그게 무슨 근거로 그러냐 그렇게 되면은 상관관계 추론이기 때문에 일단 말은 내러티브 또는 소설이라는 표현은 하고 있습니다. 권도영 가려고 했던 곳은 두바이다. 캄보디아 보이스피싱 세력들도 두바이로 가려고 했다. 두바이가 좀 안전한 곳인 모양이에요. 반서방 공동체들 아니냐. 마약전쟁 오래되었다. 통일교도 연루된 것 같은 마약 사건도 있었다. 박정희 핵개발 세력이 하나와 연결이 되고 이게 끈끈이 변질이 됐지만 태극기 부대까지 연결이 된다. 애닉천 세력과 만났었다. 전쟁을 통한 핵개발 사업, 백혜령 경정의 말 사실일 수 있지 않느냐. 저도 일리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트럼프가 왜 가오씨를 도와주지 않는 이유는 아마 아베 세력의 핵개발이 걸렸기 때문일 것이다. 다시 핵개발을 하려 한다면 도당할 것이다. 이번에 다시 박살난 것이다. 또 미국에게 돈 뺏긴다. 이번 기회에 완전히 뿌리를 뽑아야 한다. 퇴역장성 대형교회 목사들 개척교회 이런데 다 연결돼 있으니까 이번 기회에 뿌리를 뽑아야 한다. 돈줄을 그래서 한마디로 끊어야 한다. 트럼프가 시에게 요즘 좋은 말로 하고 있는데 둘은 제거해야 할 공동의 적이 있다. 상하이방, 태자당, 대만에서도 핵개발 세력이 있다. 일본은 삼진 아웃이다. 대만전은 중국과 일본이 해야 할 몫이다. 한국은 좀 빠져도 되지 않느냐 이런 것 때문에 이재명 칼춤을 현재 추고 있다. 돈줄을 끊는다. 계엄 세력들 대거 제거하고 있는 것이다. 한미가 돈줄 끊는 공조를 하고 있다. 모든 건 돈이다. 이제 대형교회 돈줄 마를 것이다. 기존 우파는 완전히 제거되어야 한다. 건전한 보수가 다시 태어나야 한다. 국힘 해체해야 답이다. 일반인들이 선택할 길이 없기에 민주당이지 않느냐. 그러니까 새로운 보수 정당이 나와야 된다. 윤, 내란, 외환 판결이 나야 한다. 이재명 뒤에 든든한 백이 있는 것 같다는 표현도 나왔습니다. 이렇게까지 그리고 스스로 이제 중도 보수라고 얘기를 하고 있답니다. 국내 정치 방송은 12월 말까지만 하고 정치 얘기는 쿠릴타이 유료 방송으로 옮긴다고 한다. 왜 그러려는지 모르지만은 글쎄요. 어쨌든 지금 중국하고 트럼프는 내년에 또 서로 상호 방문하고 뭐 이런 약속도 했으니까 중국적으로는 적대적 관계이고 경쟁 관계지만은 지금은 협조를 하는 이유는 공동의 적이라는 게 신흥 민간 핵 개발 세력들을 때려잡아야 되기 때문에 그렇다. 민간 핵 개발 세력들은 또 이런 마음이 있겠죠. 야, 기존에 니들이 핵을 가지고 있어서 세계를 쥐락펴락 하는데, 그러면은 우리는 맨날 고개 숙이고 그렇게 사는 거냐? 우리도 핵 개발 허겄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있는 자가, 그러니까 이제 이 어깨들 얘기, 야쿠자 내지는 마피아 또는 우리나라 깡패 세력들도 그렇고
1인자들이 지금 이렇게 나름대로 한 2인자들이 이 세상을 지배하고 있는데, 그 밑에 있는 애들이 자기네들도 핵을 가지고서 같이 맞먹자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바로 죽여버리는 거죠. 그래서 한국이 핵 개발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게 전반적인 방송 내용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제가 인정하는 것은 식견이 높고 현란한 상관관계 전문인 것은 인정을 합니다. 개인적인 바람은 인과관계란 단순화의 길은 개척할 수 없을까라고 희망을 해봅니다. 왜냐? 그것은 저의 또 사고방식이 그렇게 저는 또 배웠기 때문에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다음과 같은 과학의 발전 단계를 자료를 다시 한번 이렇게 소개를 하는 내용을 첨부를 했습니다. 그 문제는 그 상관관계 지금 추론이라고 제가 이 앞에 내용들을 했죠. 불행하게도 원인과 결과의 단계를 촉발하지를 않습니다. 오히려 어떻게라는 질문이 관심의 중심이죠. 그리고 상관관계에는 두 가지 문제가 있는데 우연성 의구심이 들어갈 수밖에 없고 불충분한 정보 수집이 아니냐. 그러니까 수많은 데이터를 자꾸 보고 패턴, 유행 이런 공통적인 추세를 찾아내려고 무슨 애를 쓰는 거죠. 그러니까 전문가가 될 전문적이다. 일반 사람들이 그런 정보 수집하고 뭐 보고 그런 거를 식별을 해서 그 상관관계 추론을 해낼 만한 그런 시간과 여력을 투자할 방법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제가 희망하는 결과, 원인, 결과, 과학적 사고방식으로 좀 접근해야 되지 않겠느냐. 무엇 때문에 이 결과가 존재하게 되었을까? 생각해야 되는 원인이 유효하다면 이 원인이 반드시 설명해야 할 현실에서의 또 다른 결과는 무엇일까? 원인 가정들은 여전히 반증될 수 있습니다. 설명될 수 없는 하나의 현상은 가정을 거짓으로 만들지만 유효성이 손상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왜 인간 사회의 현상을 과학적 사고방식으로 하자라고 이것을 얘기한 골드랩 박사는 우리가 조직사회에서 매일 목격하는 현상들은 의심의 여지 없이 그것들은 자연의 일부이다. 마치 어떤 과학이 개발되기를 기다리고 있는 영역인 것처럼 보인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원인 가정이 인격 모독적이고 인신 공격적으로 찾아졌다면 그 원인은 원인으로서 포기해야 마땅할 것입니다. 조금 다시 좀 다르게 좀 정리한 내용은 과학의 발전 단계라는 게 첫째, 둘째, 셋째 단계 이렇게 했는데 첫째 단계는 선사시대 때부터 시작됐는데 그것이 아마 천문학일 것입니다. 천문 샤머니즘, 종교도 여기에서 나왔다고 보는 거죠. 하늘을 12개 구역으로 나누어 12궁도라고 불렀다. 배분류 밑에 정교한 소분류를 만들어서 생생한 상상력으로 밤하늘을 수놓았었다. 지금도 안 없어진 거죠. 둘째 단계의 상관관계는 약 2000년 전 알렉산드리아의 마이오스로부터 시작되었다. 어떻게라는 질문이 관심의 중심이다. 케플러의 상관관계 세계, 셋째 단계의 원인과 결과는 뉴턴으로부터 나왔다. 뉴턴은 왜라는 질문을 줄기차게 고집한 첫 번째 사람이었다. 바로 중력 법칙을 생각해냈다. 질병을 검토해 보면은 이게 첫 번째는 분류, 격리죠. 그 다음에 상관관계는 에드워드 제너의 천연두 면역 방법 해보면 안다. 원인 결과는 루이 파스트리였다. 질병 원인을 세균으로 가정했다. 가정들은 여전히 반증될 수 있습니다. 설명될 수 없는 하나의 현상은 가정을 거짓으로 만들지만 유효성이 손상되는 것은 아닙니다. 과학은 진실이 아닌 유효성과 관계가 있습니다.
이 과학의 모든 것이 끊임없이 확인과 도전에 열려있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정치, 경제, 진실은 한일 정상, 나라에서 1월 회담, 안보로 관계 강화의 호기, 혹군이 신문 단독 연재, 혹군이라는 게 북극을 일본말로 혹군이라고 하는 것 같습니다. 다카하시 요이치라고. 솔직히 말하면 한일 간에도 문제가 있지만 중일 문제에 비하면 대수롭지 않다. 한국도 북한의 앞으로 넘어간 문재인 정권만큼 좌파도 아니다. 북한의 앞으로 넘어간 이런 뜻은 뭐 허리를 굽혔다는 뜻으로 이해를 해야 될 것 같네요. 그렇다고 할까? 북한은 러시아에 경사져 있어 한국과의 관계 개선이라는 분위기는 아니다. 중국, 북한은 우크라이나 분쟁에서 러시아 측이다. 9월 중국에서 열린 군사 퍼레이드에서 삼국 정상이 모두 나섰기 때문에 이 전제국가 연합은 당분간 서방 민주주의 국가들과 관계를 강화할 공산이 크지 않을 것이다. 반도국가는 대륙과 해양 사이에 있기 때문에 대륙국가 랜드파워와 해양국가 시파워 모두의 영향을 받기 쉽다. 그래서 외교 방침에 일관된 것은 없다. 그때그때 대륙국가인 중국, 러시아에 가까워지기도 하고 해양국가인 미래에 가까워지기도 한다. 지금 국제 정세로는 중국, 러시아, 북한과 가까운 관계가 되기 어렵기 때문에 한일 관계를 개선, 강화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다. 경제 관계에 대해서는 한일 간만 논의하면 된다. 아, 이번에는 경제 관계에서만 논해도 충분하지 않겠냐. 서로 간에 그 한일 관계는 좀 좋아진 상황이니까. 문제는 안전보장 관계다. 윤석열 정권이 된 2023년 3월 기시다 후미오 수상과의 사이에 실시한 한일 정상회담에서 지소미아가 완전히 정상화되었다. 다만 아직도 한일 간에는 안전보장으로 삐걱거리고 있다. 핵 잠수함에 대해서 한국은 미국 제조의 방침이다. 게다가 일본도 편성함으로써 관계를 돈독히 하는 방법도 있다. 이게 뭐 연재로 나올 모양이에요. 트럼프의 돈바스 자유경제구역 카드, 너의 기운 영토 쪼개기, 강민경, 윤다정 두 기자가 뉴스 1에서 12월 12일 날 보도한 내용입니다. 우크라이나의 통제 중인 도네츠크 철군 요구, 러는 북동부 상계주 일부 반환, 통제 주체없어 러 추가 침투 우려, 젤렌스키 불공정한 타협안 반발, 미국이 우크라이나가 여전히 통제 중인 동부 요충지를 자유경제구역으로 지정할 것을 제안했다. 평화협상의 최대 난제인 영토, 그 중에서도 핵심인 돈바스, 도네츠크, 루안스크 문제의 타협한 성격이다. 우크라이나가 도네츠크주 영토에서 군대를 철수해야 한다는 것은 기존 요구와 같다. 자유경제구역이라는 명칭은 영토 포기라는 쓴약을 경제 혜택이라는 이름으로 포장하려는 시도로 해석된다. 러시아는 이 지역을 비무장지대로 칭한다. 여기 노란 데를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여기 노란 거니까. 젤렌스키 대통령은 해당 구역을 누가 통치할지 알 수 없다고 지적한다. 미국의 제안은 표면상 영토 교환의 형태를 띠기는 한다. 또한 영토 양보와 같은 중대한 결정은 대통령 개인이 아닌 국민투표와 같은 방식으로 결정해야 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전쟁 중인데 언제 국민투표할 시간이 있을까요? 그게 가능한 일일까요? 참 어렵습니다. 뭐 여기 그 비무장지대 하나 생기고 우리나라는 38선으로 전 반도가 다 끊어졌지만은 이 긴 거리를 비무장지대로 다 만들 수도 없을 거고 러시아가 철수할 지역은 요런데 좀 파란데 요런데 좀 철수를 조금 하고 그다음에 그 우크라이나가 철수 및 이 노란데 여기는 철수를 해라.
도네츠크 이게 들어온 데에서 요거를 그 대신 이제 자유무역지대로 하자 이런 얘기인 것 같고 기존에 점령한 데는 해서 협정을 해서 평화 휴전 협정을 하자 이런 얘기로 이해가 됩니다. 어떻게 될지. 북한 너 파병 공병부대 귀국 환영식 김정은 구명 안타까운 희생 김여정 연합뉴스에서 12월 13일 크루스크서 지뢰 제거 임무 휠체어 장병 껴안은 김정은 120일이 10년 같았다. 가늠할 수 없는 정신적 종신 가져 서방 무장악당도 감히 대적 못해. 이 휠체어에 앉아있는 군인들을 끼워안는 김정은의 퍼포먼스를 사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북한 너 파병 공병부대 귀국 환영식 진행 평양 조선중앙통신 연합뉴스 북한 조선중앙통신은 13일 해외 작전지역에 출병하였던 조선인 인민공병부대 지휘관 전투원들이 부과된 군사 임무를 완수하고 승리의 개가 드높이 귀국하였다며 전날 평양 4.25 문화회관 광장에서 제528 공병연대를 위한 환영식이 진행됐다고 보도했다. 이런 거 보면은 북한 애들은 공산주의지만은 이 사진을 보면은 요 사진은 약간 그 울먹이는 그 감벽을 해가지고 참 김정은 나이 관계없이 아바이 동지니까 거의 종교적이에요. 누구는 비유하는데 그냥 그 종교인데 그럼 어디하고 비슷하냐? 그러면은 그 일본 신교 천황 모시듯이 그렇게 하고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또 비유하기도 합니다. 스페이스X 8천억 달러 규모의 기업가치 설정, 2026년 IPO 계획 확정. 블룸버그 스페이스X 스팍스 PVT는 앨런 머스크의 로켓 및 위성 제조업체인 가치를 약 8천억 달러로 평가하는 내부자 주식 매각을 추진하며 사상 최대 규모의 기업 공개를 앞두고 있습니다. 금요일 블룸버그 통신이 입수한 회사 메시지에서 스페이스X는 개발 중인 스타쉽 로켓, 우주인공지능 데이터센터, 달기지에 대한 미친 비행률에 자금을 지원하기 위해 2026년에 공모할 가능성을 준비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브렛 존슨 최고 재무 책임자 CFO가 주주들에게 보낸 메모에서 최근 2차 공모에서 제시한 주당 422달러의 주가는 4천억 달러의 가치로 7월에 설정한 주당 212달러의 거의 2배에 달합니다. 챗GPT 소유주가 공개한 이전 기록인 5천억 달러를 뛰어넘는 가치 평가액입니다. AI는 10월에 출시되어 이거 스페이스X를 이제는 스팍스라고 읽어야 되겠네요. 스팍스. 다시 한번 세계에서 가장 가치 있는 밀착형 기업이 되었습니다. 머스크가 이끄는 이 회사는 회사 전체에 약 1조 5천억 달러의 가치를 부여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스팍스는 사우디 아람코가 2019년 기록적인 상장 기간 동안 설정한 시장 가치에 근접하게 될 것입니다. 세계에서 가장 많은 로켓을 발사하는 스팍스는 위성과 사람을 궤도로 끌어올리는 펠콘 9 로켓으로 우주 산업을 지배하고 있습니다. 스팍스는 또한 수백만 명의 고객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수천 개의 위성으로 구성된 시스템인 스타링크를 통해 지구 저 궤도에서 인터넷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계 선두주자입니다. 우리나라도 서비스를 한다 그러죠? 이제 미 주도 AI 동맹 팍스 실리카, 한일 등 8개국 참가, 박종진 위키리크스 항공 12월 13일 팍스 실리카 선언 채택하며 중국 견제, 신뢰할 공급망 경제 안보에 필수적, 외교부 반도체 등 한국 기업 역량 바탕으로 공급망 안정에 기여,
3일 미 국무부에 따르면 이날 워싱턴 DC에서 열린 일본, 싱가포르, 네덜란드, 영국, 이스라엘, 아랍에미레이트, 호주 등 8개국과 첫 팍스실리카 서밋을 개최했다. 참석국 중 UAE와 네덜란드를 제외한 7개국, 미국 포함이 회의의 합의사항을 반영한 팍스실리카 선언에 공동 서명했다. 네덜란드가 AST 뭔가 그걸 하기 때문에 요거 합의하는데 들어오기가 좀 껄끄러웠던 모양이죠. 한국 외교부가 공개한 선언문에서 이들 국가는 우리는 신뢰할 수 있는 공급망이 우리의 공동 경제 안보에 필수적임을 인식한다며 글로벌 기술 공급망의 전략적 분야에서의 협력 강화 노력을 장려한다고 말했다. 협력 강화 분야에는 소프트웨어, 애플리케이션 및 플랫폼, 데이터 인프라, 반도체, 광물, 정제 가공, 에너지 등이 포함된다. 이들 국가는 경제 안보를 위해서는 강압적 의존을 줄이고 공정한 시장 관행을 준수하는 신뢰할 수 있는 파트너 및 공급업체와 새로운 연계를 구축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믿는다고 밝혔다. 참석한 기념사진인데 팍스 실리카라는 표현을 하고 있네요. 벌칙화하는 관리직 증가 책임, 줄어드는 매력, 지금 필요한 것은 부담을 나누는 매니지먼트 재구축. 나카미야 사키 TBS 크로스 디지털과 블룸버그 12월 13일자입니다. 관리직은 왜 벌칙으로 불리나? 과거에는 관리직으로의 승진이 경제적 안정과 사회적 상태의 상징으로 여겨졌습니다. 당시에는 근속 연수에 따라 승진해가는 종신 고용형 커리어 패스가 일반적이었고 노력하면 언젠가 관리직이 될 수 있다는 암묵적인 전제가 있었습니다. 당시 관리직은 보수나 대우가 우대되고 권한도 컸기 때문에 많은 직원들이 지향하는 포지션이기도 했습니다. 우선 사내외에서의 월경, 부업, 프리랜서나 창업 등의 관리직 이외의 다양한 커리어 패스가 확대되어 상대적으로 관리직의 매력이 옅어지고 있는 것을 들 수 있습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임직원과 일반직의 급여 역전 현상이 일어나기도 해 부담이나 책임이 증가하는 한편 승급폭이나 수당이 맞지 않는 것도 관리직의 매력 저하로 연결되고 있다고 생각됩니다. 관리직의 부담을 줄이는 방법은 관리직의 직무 중 업무 진척 관리 등의 업무 매니지먼트에 관련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DX가 진전하는 가운데 장래 AI 등으로 대체 가능한 부분도 크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관리직의 부담 경감책으로서 어느 일본 기업에서는 관리직의 역할을 프로젝트 관리, 인재 육성 등으로 분할해 여러 명이 분담, 매니지먼트 쉐어링하는 즉 관리직의 포스트를 늘리는 인사식책을 도입하고 있습니다. 독일에서는 일부 기업에서 한 개의 관리직 포스트를 2명이 분담하는 탠덤 방식이 도입되고 있습니다. 잡 쉐어링. 요 글을 읽고서 느껴지는 것은 관리직은 사무직이라고 바꿔 말해야 이해가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블루 컬러에서도 식장은 분명 관리직입니다. 분명 책임이 증가하게 되겠죠. 그래서 처음부터 화이트 컬러라고 관리직은 아닌 거죠. 저도 솔직히 화이트 컬러로서 관리직 출신이기는 합니다만은 여기에서 나왔던 거의 종신 경영형, 고용형 그 일본식 경영이 들어왔을 때 이 운영이 될 때 그 직장 생활을 시작해서 IMF를 거치면서 경쟁력에 의한 진급, 이런 등등 그런 과정을 다 겪고서 살아남아서 그 30년이라는 직장 생활을 한 경력이 있습니다. 내부적인 경쟁도 매우 심했고 중간에 탈락한 사람들도 엄청 많았죠. 어쨌든 스타까지는 못됐지만은 30년이라는 그 근속 기간을 하면서
관리직으로서. 근데 나중에 이제 그 컴퓨터 뭐 이런 거 등등으로 해서 옛날엔 도장만 찍었던 관리자인데 그거 나이 먹어서 컴퓨터 그 하고 그다음에 직접 그 글 작성하는데 좀 생존하기 위해서 그런 것도 했었죠. 사이드로 잠깐 얘기했습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은 사실관계를 밝히는데 상관관계가 판을 치고 있다. 사실관계를 인과관계로 접근해야 미래인이 될 수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사실 우리 팩트 하는데 상관관계로 접근하는 게 지금 많은 뉴스들이 이론적으로 나오는 거고 전문가들이 예언가인 것처럼 판을 치는 세상인데 미래에는 이런 인과관계로 현실, 결과, 팩트를 인과관계로 우리가 사고방식을 해야 되지 않느냐는 것을 다시 말씀드리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